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3개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뉴스 가보죠. 네, 지지부진하던 공수처 출범이 급물살을 타게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야당목 공수처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서 공수처 출범이 좀 기약 없이 지체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여야의 협상 카드를 조율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남은 과제가 많아서 쉽지만은 않습니다. 뭐 특별감찰관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향해 이 대통령 특별감찰관 및 북한 인권재단 이사 등에 대해서 먼저 답하라고 요구를 했었죠. 이 국민의힘은 공수처 출범보다 계속 공석이었던 이 자리들에 대해 임명이 먼저라고 계속 맞서 왔었는데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즉각 추천하고 정상적인 공수처의 출범을 약속한다면 이 대통령 특별감찰관 후보자와 북한 인권재단 이사 역시 국회 추천을 진행하겠다라고 화답을 한 겁니다. 그간 좀 무대응에 가까울 정도로 일관된 태도를 보였던 데 비해서 좀 공개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밝히면서 이렇게 좀 색다르게 느껴졌는데요. 물밑에서는 지난주부터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야당 쪽에서는 반응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근데 이제 막상 하자고 하니까 김태년 원내대표의 제안에는 함정이 있다라면서 동시 추진 일괄 타결은 사실상 거부를 했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은 한 번 추천을 하면 끝이지만 특별감찰관은 여당이 자기 사람만 고집하거나 협조를 안 하면 절차를 시작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였는데요. 민주당이 진정으로 두 개를 다 하고 싶다면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겠다. 그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게 그러니까 이 북한과 미국 간의 그 핵 협상 비슷한 게 동시 추진이냐 먼저 하느냐 네. 이 문제잖아요. 간단히 그렇죠. 정리하면. 근데 사실은 이 논리는 비슷한 것 같아요. 법은 있는데 이사라든지 인사가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야당에서는 공수처도 뭐 그런 상황이다. 특별감찰관이나 북한 인권 관련된 이 사람들도 임명이 안 되는데 공수처장 임명 안 되는 거 유사한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한 건데 결국은 이거 얘기를 해버리면 공수처 추천위원을 야당이 거절할 또 명분이 또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의를 좀 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막판 기세 싸움 같은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당에서 만지작거리고 있는 게 공수처법 개정 카드를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일단 이제 이야기를 꺼냈고 이제 김태년 또 원내대표를 받아서 이제 또 그러면 일괄 처리하자 이렇게 이제 대받아친 거잖아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사실은 여론전이 시작이 됐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분기점은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정말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하느냐 마느냐. 지금 발의는 됐습니다. 발의는 언제 됐고요. 됐는데 예. 12명의 초선 의원들이 발의를 했는데 그 안에 따르면 추천위원회 원래는 야당 측 2명, 여당 측 2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4명을 국회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야당에서 안 하면 국회가 4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안대로라면 지금도 지금 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전에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하고 인터뷰를 했을 네. 때 제가 이제 질문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그 추천위원 2명 인선 있다고 작업을 그러죠.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네. 맞느냐 그랬더니 전략상 밝히기 어렵다라고 네. 대답을 한 바가 있어요. 뭐 이거는 사실은 의역이 가능한 대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준비는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준비한 카드를 언제 꺼내느냐? 결국은 그 시기 싸움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제 공수처법 어떤 개정이 이제 실행 국면에 들어갔을 때 이제 그 카드를 딱 꺼낼 가능성이 있는 거 그렇죠. 아니냐? 그때 꺼내면서 인권재단 이사라든지 아니면 특별감찰관 얘기를 하면서 계속 막는 형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마찬가지로 여당 입장에서는 아니 안 오히려 되면 뭐. 이제 특별감찰관이나 인권재단 이사부터 선임을 하라라고 하는 요구를 하면서 계속 어떤 그 저지선을 그렇죠. 타다가 공수처법 개정 실행에 들어가면 그때 이제 추천위원 어떤 그렇게 추천을 되겠죠. 하는 예. 이런 시나리오가 될 가능성이 있는 네. 거 아니냐? 오히려 또 이런 뭔가 관측도 있습니다. 뭐 전략적으로 둘 당당 똑같은 지금 상황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간철시키려고 하고 한쪽은 네. 간철 안 되게 하려고 하고. 쉽게 말하면 이런 건 이제 삿바 싸움이라고 네. 하는 거겠습니까? 사실 국민의힘 측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좀 버티기를 더 들어가고 싶었을 가능성이 꽤 큰데 사실 그러니까 북한 인권재단 이사라든가 특별감찰관 얘기는 예전부터 계속 해왔었거든요. 지금 갑자기 얘기한 게 아니었고 정말 오래된 맞아요. 네, 거죠, 그렇죠. 이게. 여당에서는 네. 계속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걸 툭 던진 거를 여당이 훅 받아버리면서 오히려 헌법재판소까지 이 문제를 끌고 가기
좀 어려워진 상황이 된 거죠. 야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은 아예 더 버티기로 들어가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당이 단독 드리블이 가능하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면 오히려 더 야당 입장에서는 그 좀 많이 봉쇄되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이 깊어지지 않을까. 둘 중에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아 그리고 이제 마음 같아서 헌법재판소가 좀 빨리 좀 판단을 내려주면 안 됩니까? 그럼 사실 만사 깨끗이 정리가 근데 되는 거죠. 문제가 그러게 되면 어떤 법이라도 만들어지면 그걸 반대했던 측은 헌법재판소에 놓고 또 계속 그게 반복됩니다. 이제 이게 그런- 그러니까 그 어떤 하나의 어떤 그 선례가 될 그렇죠. 수가 있다. 그것 때문에 헌법재판소 하지 못할 겁니다. 또 아마. 그런 면도 없지 예. 않아 있긴 하겠네요. 네, 아무튼 근데 지금 좀 막바지를 가고 있다라는 느낌만 그건 확실합니다. 예. 팍팍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양당 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네, 민주당이 코로나19 관련 지원책으로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월 2만 원의 통신비를 일괄 지원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요청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 역시 이를 수용하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화답을 했는데요. 다만 지금 실효성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이 뭐예요, 그러면? 그 이제 13세 이상 인구 4,600만 명 가량이 지금 혜택을 받을 것 추정이 됐는데요. 예산은 약 8,900억 원, 1조 좀 안 되는 규모입니다. 당초에는 이 35세 이상 49세 이하 정도의 세대는 제외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됐었지만 전부 지급하기로 했고요. 다만 이제 법인폰 가입자, 핸드폰을 2개 이상 개통한 중복 가입자에 대해서는 조정이 될 겁니다. 일회성 지급이라는 점을 좀 강조를 했고요. 각 통신사가 먼저 개인들의 통신비를 2만 원씩 깎아주게 되면은 정부가 통신사에 돈을 지급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두 분은? 저- 두 분의 평가가 좀 궁금한데. 당초에 저는 또 안 됐었어요. 35세부터 49세는 또 못 받도록 하다가 아직 50세가 안 되셨군요. 예, 비판의 여지가 있어가지고 네. 다 주는 상향으로 됐는데 네. 사실 선별이나 보편이냐 이 논란이 있었잖아요. 결국은 네. 선별로 이제 재난지원금을 정했고요. 그거에 대한 좀 반대급부 비슷하게 이런 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선별 보편에 그거는 복지 차원도 있지만 중요한 건 경제도 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그걸 봤을 때 똑같은 재정을 쓴다 그러면 차라리 재난지원금에서 하는 게 낫지 않나. 이거는 그냥 통신비를 그냥 얼마 깎아가지고 경제적 부분은 사실 좀 적거든요. 위로 받는 건 있겠지만 그런 그러니까요. 측면은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어차피 재정이 나간다면요. 그리고 박우진 기자는 아마 그 통신비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네, 평소에 많이 쓰긴 합니다. 네. 네, 2만 원 혜택을 받게 되면 뭐 물론 안 주는 것보다 뭐 50배, 100배씩 낫겠죠. 네. 다만 방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선별 지급이냐 보편 지급이냐라고 논쟁이 있었을 때 여론조사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보편 지급이 좀 앞서거나 비슷비슷한 정도로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정에서는 이제 선별 지급을 통해서 어려운 쪽에 좀 더 핀셋으로 많이 지원을 해주겠다. 이게 좀 더 급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지금 일종의 지금 보편 지급에 가까운 좀 임시 방편적인 혹은 좀 보완책에 가까운 이 통신비 지원이 나오게 되면서 그럼 이 통신비 지원은 그럼 정말 승수 효과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지급에 대해서는 이전에 말했던 보편 지급에 반대했던 명분과는 다른 차원이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설득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물론 이제 최인호 대변인은 아니라고 설명을 분명히 했습니다만 8,900억 원에 어차피 예산을 쓸 거라고 하게 된다면은 보다 효율적으로 더 필요한 것에 쓰는 것이 맞을 텐데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선별 지급도 아니고 보편 지급도 아니고 좀 약간 애매한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나눠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됐을 때 여러 가지 측면을 이야기됐잖아요. 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그 긴급 그러니까 구제의 측면을 좀 이따 이야기를 하고 이게 어떤 지역 상권을 살리면서 경기 부양 효과도 있다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거 같은 경우는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 네, 통신사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받을 통신비 그냥 받는 거고 네, 그죠? 어디서 받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고 그잖아요. 이것이 어떤 그 경기 전체의 어떤 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는 부분들은 아니고 없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그러면 어떤 그 재난 지원 차원에 있어서 구제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거냐? 그렇게 보기에는 일회성 딱 2만 원. 약합니다. 네, 물론 뭐 그러니까 이 자체의 그것도 뭐 뭐, 금액 자체를 뭐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이 재난에 따른 구제라고 하는 측면에서 놓고 볼 때는 턱없이 네, 적다라고 하는 것들은 누군가 뭐 다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오히려 차라리 그러니까 그 얘기 나오잖아요. 뭐 그 선별 지급이 맞다면 차라리 이 돈을 네, 선별 그러니까 지원을 더 써라. 거기에 가는 거예요. 오히려 네. 그게 아니면 보편으로 가든지 이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 여론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급부 차원에서 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논란이 될 거로 보이고 그래서 추진하면 또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위로금 성격입니까 그러면? 딱 위로금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만약에 통신비를 지원한다고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상황이 어려운 소상공인 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가게가 갑자기 어려워져 가지고 통신비가 연체되는 상황에 이를 정도로 좀 어려운 분들에게 좀 일괄적으로 몰아서 뭐 핀셋 지원을 한다라든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사실 딱 통신비에서 2만 원이 다음 달 이제 할인 돼가지고 지급이 된다고 했을 때 당장에 뭐 그 2만 원을 가지고 저희가 어떤 그 경제적인 활동을 더 해가지고 전체에 좀 활력을 불어 넣어주면서 이렇게 이 재난 지원에 대한 효과가 나오는 그런 걸로 이어질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어떤 설계를 내부적으로 디테일하게 해놓고서 이 정책이 나온 것인지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좀 갑작스럽기도 하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이게 좀 추진되는 방향에 있어서의 여론이 설득되거나 좀 모아지는 방향도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무튼 지원의 목표가 뭐냐가 좀 불분명한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정부에서는 지금 오늘 발표한다는 거죠. 네, 오늘 네. 구체적인 안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무튼 이제 구체적인 안 한번 좀 보고 좀 다시 한번 평가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관련 의혹이 또 연일 계속되고 있는데 김동훈 국민의힘 의원이 추미애 장관 부부가 직접 민원을 넣었다라는 정황이 담긴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이 추 장관의 아들인 서 씨가 복무하던 당시 병가를 수차례 내면서 면담한 기록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뭐 이제 국방부에서는 아직 해당 문건의 진위를 확인 중이라고 했고 또 일부 내용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그 해당 부대의 지원반장인 이모 상사가 네. 국방부 민원실이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연락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1차 병가가 끝날 때쯤에 네. 2차 병가가 연장이 가능하냐라고는 문의를 받아서 이제 처리를 했다. 이 내용이 이제 국방부 그 기록에 남아 있다라는 거고 그걸 공개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민원을 넣은 것을 확인했다고 상담 어떤 일지 같은 걸 작성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국방부 민원실에 민원을 넣은 주체는 추미애 장관 부부다. 부부다. 둘 중에 하나다. 예, 네. 그러니까 두 사람 가운데 한 명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일단 첫째 여기서 그러니까 갈라야 될 부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첫째 이거는 정상 경로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안 하면 뭐 의아합니까? 민원실을 통해서 민원을 그건 장관이든 뭐 대표든 넣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는 말 그대로 민원은 압력을 행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죠. 민원실에 와서 저 장관인데 결국은 장관이면 장관인 거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연결해주고 알려주는 게 민원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대로라면 이게 부정한 청탁이라든지 외압으로 보기 더 어려운 증거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또 한편으로는 김도호 후보이나 그 국민의힘 측에서는 부정한 청탁을 부모가 한 거 아니냐, 장관이 진짜 개입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좀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좀 이제 의아한 부분도 있고 오히려 좀 의혹이 해소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본인 그러니까 서 씨가 지원 반장에게 묻는 것이 미안한 마음에 부모님과 상의를 했는데 부모님이 민원을 넣었다. 그래서 이 지원 반장이 이미 사실 그 출발 전에 병가 출발 전에도 30일까지 가능하다라는 점을 설명을 했고 이후에도 이 직접 미안할 필요가 없으니 다음부터 지원 반장에게 직접 물어보고 의문점을 해결해 주라. 그러면서 서류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 A 상사가 먼저 구두 승인을 하고 나중에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그 뒤에 이제 새롭게 이렇게 대체를 해준 걸로 보이게 되고요. 특히나 지금 그러니까 좀 필요 일단- 서류 부분에 대해서도 병가 심의 전까지 개인 휴가를 사용하고 병가 연장 승인 후 병가를 대체시킴을 인지시켰다라고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제가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그러니까 이걸 그냥 그 상황 전개순으로 정리를 하면 네. 추미애 장관 부부 중에 어떤 사람이 국방부 민원실에 연락을 해서 네. 아들이 아파서 이제 그 했는데 혹시 병가가 연장이 되느냐라는 문의를 했고 그래서 민원실에서 해당 부대로 연락을 했더니 받은 사람이 지원반장인 이모 상사인데 그래서 이모 상사가 이 연락을 받고 그 추미애 장관 아들에게 전화 통화를 했고 그래서 지금 추미애 장관 아들로부터 이러저러한 어떤 그 경위를 들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그러니까 서류를 떼야 되는데 지금 그 담당 의사가 출장을 가서 서류를 못 뗀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네. 그럼 그건 추후에 제출하고 일단 그렇게 조치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상황 전개가 이렇게 되는 딱 건데.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추미애 장관 부부가 가운데 그 한 사람이 국방부 민원실에 연락을 해서 병가 연장이 가능한지를 물어본 게 네. 위법한 행위이냐? 아니요. 직접 전화하는 게 문제가 되죠. 네. 부대장이나 네. 뭐 이렇게 당 대표가. 근데 이거는 뭐 어떤 권력자의 아들이든 뭐 아주 유명한 사람의 아들이든 아니, 부모든 그러니까 정식 절차를 거친 그러니까 거죠. 제가 그러니까 다시 거듭 예. 반문을 드리는 이유. 그런데 이제 오늘 조간을 보면 이걸 대서특필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물증이 나온 것처럼.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이제 그 확인차 질문을 드리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통화 내용 가운데 또 하나 이제 확인되는 부분이
처음에 이제 병가를 받는 과정에서 국군 양주병원의 어떤 소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이제 그 군 병원에서도 그러니까 수술할 수 있는 건데 본인이 민간 병원에서 하기를 원해서 이러이러하게 조치했다라는 네. 내용이 나온다고 하니까 병가 관련 기록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도 여기서 일정하게 지금 설명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1차 예. 병가 같은 부분은. 네. 근데 여기까지는 이렇게 놓고 보면 정리가 되는데 음흠. 또 다른 뉴스들하고 그 조합을 하면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어제 제가 구성의 모순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그 전에 나온 뉴스를 보면 그 이모 상사라는 사람이 검찰에 가서 진술하기는 나는 그 이제 이때가 이제 2017년 6월이잖아요. 그렇죠. 6월에 이제 아까 이 병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암 치료를 위해서 부대 운영에 전혀 과제하지 않았다. 또 이렇게 이제 진술을 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어요. 네. 뉴스가. 이런데 오늘 나온 건 또 이모 상사가 지원반장이고 연락을 받았다라고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차이가 있죠. 이게 좀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 거고 네. 여기서 충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전에 나왔던 게 추미애 장관의 보좌관이 국방부관이라는 이제 부대에 전화를 했다. 전화해서 이 부분하고 그러면 그 추미애 장관 부부 중에 한 사람이 국방부 민원실에 연락을 했다라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렇죠. 이 부분 같은 경우 일정하게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확인해 보니까 추미애 장관 보좌관이 전화를 했다고 이건 물론 주장이고 의혹입니다. 네. 확인된 사실은 아니고요. 그거는 6월 21일쯤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 지금 국방부 민원실에 넣었다는 것은 1차 병가가 끝나는 날 6월 14일이었다고 그렇죠. 하니까 네. 추미애 장관 보좌관이 만약에 전화를 한 게 사실이라면 그건 이 병가 연장과 관련해서 본인이 휴가 쓸 때 그 무렵쯤 되겠죠. 아니요 병가 2차 병가가 거의 끝나고 3차와 그렇죠. 관련해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점상의 차이는 있다. 일단 요거는 좀 그러니까 정리를 해서 좀 맞습니다. 개요를 좀 그러니까 봐야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렇게만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국방부 민원실에 민원을 넣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뭔가 대단히 중대한 지금 이 사건의 어떤 성격을 규정하는 데서 대단히 중대한 뭔가 물증이라고 과연 볼 수 있는가의 부분은 이거는 좀 아닌 부분이 조금 의구심 있죠. 인사청문회에서 이제 질문이 있었죠. 이거 개입한 바 있냐 하니까 개입한 바 전혀 없다. 그 뜻은 뭐냐면 당 대표의 신분으로 외압을 행사하거나 이걸 하지 않았다라는 뉘앙스로 봐야 되지. 이 개입이라 해서 국방부 민원실에 정식으로 민원을 묻는 것도 이걸 개입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건 부모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국방부든 뭐 다른 정부기관 민원실이든 그런 것들을 해주기 위해서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네. 그 민원 절차를 갖고 어떤 잘못된 부분 부정한 청탁이나 외압이라고 보긴 어렵고 오히려 이 문건이 확인됨으로써 그 부분은 조금 쉽게 클리어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해당 상사가 이제 실제로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본인이 확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더 밝혀져야 네. 되긴 하겠지만요. 기본적으로 계속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회 대관 담당자를 불렀다든가 아니면 국방부 장관실로 민원을 넣었다라든가 아니면 해당 부대장에게 직접 전화를 했다든가 이제 이런 식으로 가서 당대표로서의 어떤 그 권위나 권력을 행사했을 때 위력을 행사했을 때 이게 외압이다 안 되는 걸 억지로 되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논란이 거짓게 될 텐데 민원실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했고 담당 상사가 전화를 해서 그 이제 서 씨하고 이야기를 했다. 그 사실 사전에도 이미 설명이 되었던 부분이었고 서류 그렇죠.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라 하게 되면은 여기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일단은 오히려 국민의힘 측에는 불리한 정황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문건 자체가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이런 그 의혹이 옥석이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마구 쏟아질 네. 때 그다음에 이제 일반 그러니까 뭐 저희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뭐 단서나 이런 거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경로가 없는 상태에서는 쏟아지고 있는 것들을 조합을 하면서 뭔가 그러니까 충돌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교차해서 봐야 되는 것 외에는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 맞습니다. 예. 그 점만 좀 다시 한번 강조를 할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점만 너무 많아요 기사들이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오늘 3부 국회 보안위 시간에 관련 토론이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귀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뉴스 세계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